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8월 2일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보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표 후보로서는 박찬대가 진짜다. 가짜에 현혹되지 말라.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만 수박들의 준동 부활을 막을 수 있다. 아직도 민주당 그 안팎에는 털보들의 사주를 받는 수박들이 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개혁을 막는 걸림돌들이다. 털보들이라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문털, 어털, 양털. 그분들이 사주를 받는 수박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친문 세력들 이분들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범죄자로 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윤석열이한테 뺏기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홀대하고 물러가라. 그리고 결국에는 체포 동의안에 이재명 그 대표의 그 검찰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기들이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집어넣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지만은 진짜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인배입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셔갖고 뭐 친문들, 뭐 친명들 가리지 않고 요소에 참모들, 뭐 장관 자리 동력하고 있잖아.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분은 뭐 지방시대 뭐 위원장인가 그게 진짜 요직 중에 요직에 임명하시잖아. 그 김경수가 누굽니까? 그 친문이 적자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구예고 적자고 친문 중에 친문이잖아. 그리고 한때는 얼마나 이재명 그 대표를 그 당시에 경선할 때 당대표 경선하면서 비난하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그 포용력을 발휘해갖고 지방 분권을 위한 가장 요직의 지방시대위원장에 그건 청문회도 안 한다면서 그 자리는 진짜 꿀같은 자리지. 그런 요직에 김경주 지사를 등용시켜 줬잖아. 진짜 감사해. 신문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왜 박찬대 후보가 꼭 대표가 되어야 하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겉으로 볼 때 강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다. 물이 불을 잃을 수 없듯이 외유 내강이 진정 강한 자이다. 박찬대는
진짜 외유 내강형이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정권 초기의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서로 윈윈하고 도움이 된다. 원래 빈깡통이 요란합니다. 그 박찬대 후보가 겉으로는 참 유순하고 온건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진짜 이런 분들이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외유 내강형. 겉으로 볼 때 좀 강하고 막 강하게 말하고 언변이 뭐 이래 뭐 좀 강하게 하고 말빨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떠버리는 거부합니다. 떠버리는 말로만 떠버리는 행동이 없는 말로만 떠버리고 행동이 있어야죠.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진짜 실속이 있고 알찬 계획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또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 1년 임기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러내야 합니다.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한테 유리하긴 유리한데 그렇다고 마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성패가 또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더 박찬대 당대표가 적입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충남북도지사,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모두 다 탈환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되어 압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고 차기 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박찬대 후보, 박찬대는 진짜다. 박찬대가 진짜다. 박찬대 후보를 계속 당대표로 지지하고 응원해 줍시다. 반드시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박찬대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노조 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노조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저께 그 전재수 그 장관 지명자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를 잠시 봤는데 거기에 해수부 노조 책임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참 그 말 그 지부장이겠죠. 해수부 노조 지부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차더라고. 부산으로 이전하려면은 자기들이 그 배우자의 직장,
뭐 배우자의 주거지까지 제공해야 한다. 뭐 교통비는 물론이고 뭐 본인들이 또 주거지까지 마련하고.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제공할 수 있겠지. 어쨌든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자기들 배우자의 직장까지 주거지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옮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자들 그 노조, 해수부 노조 제정신입니까? 이런 행태를 보니까 노조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 못 받고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노조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서는 저도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노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 이거 해야 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 부산이 뭐 천리길입니까? 천리 만리길입니까? 부산이 어디 시베리아입니까? 시베리아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부산이 어디 기양살이 하는 유배지입니까? 부산 거기도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는 대도시입니다. 얼마든지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교육 여건도 좋고. 그 세종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가 세종과 부산의 거리가 천리 만길입니까? KTX 타면은 2시간도 안 걸린다면서요. 저 오기 싫으신 분들은 오지 말라고. 강요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오기 싫으면은 부산 경남에 인재들 넘치다고 있으니까 부산 경남의 인재들을 공채해갖고 채용하면 돼. 당신들이 안 오면 해수부가 작동이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해방하는 겁니까? 절대로 이재명 정부는 이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 선이 있는 거지. 이건 해서도 이건 너무한 거잖아. 당신들은 국가 공무원이야.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갖고 명령을 내리고 전출 가야 되고 지방 어디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일반 군인들, 경찰들은 다 명령 받아서 자기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면 가야 된다고. 당신들처럼 지방 가는데 우리 마누라 직장 해달라, 우리 마누라 집 제공해달라, 그렇게 합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물론 불편한 점 있겠지. 거기서 정조하고 살다가. 그러나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잖아. 대정책이잖아. 그럼 당신들도 국가의 공무원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왜 그걸 거부합니까? 과분한 요구를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상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상이라고 이 공약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할 일 없어서 멀쩡히 세종에 있는 걸 부산으로 보냅니까? 지방이 소멸하고 이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지방이 지금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서울 수도권은 미어 터져 나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 분권 안 하면, 지방을 안 살리면 다 같이 공무원한다. 서울도 망하고 수도도 망하고 지방도 다 망하는 공무원한다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걸 당신들도 공무원이라면 그걸 호응해야지 당연히. 오기 싫은 분들은 사표 내시고 오지 마세요. 부산에도 인재들, 경남에도 인재들 넘쳐납니다. 그분들 뽑으면 돼. 제발 요구를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노조도 요거 안 들어먹고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노조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노조는 앞으로 설 자리 없습니다. 분명히 각성하시고 반성하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투쟁!